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장현진입니다. 반가워요. 첫 곡부터 아주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선곡됐는데요. 가수 페퍼톤스의 밸런스라는 곡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음악을 전하는 그들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요란하고 분주한 이 길가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나른한 바람이 불어와 귓가에 속삭이네. 기대해 오늘 하루는 너의 삶에 단 한 번뿐인 멋진 날이 될 거야. 눈부시게 빛나는 완벽의 밸런스. 페퍼톤스의 밸런스? 노래가 되게 상큼하잖아요. 딱 듣다 보면은 되게 신나요, 사람이. 없던 힘도 되게 발산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네. 예전에 아마추어라는 아마추어 연재란이 있는데 그쪽에서 뭐 이제 A의 세계라는 만화 연재했었다가 그 뒤로 이제 정식 단편으로 지오 캠프 단편선에서 뭐 그와 그녀의 소원이라는 만화도 한번 올렸었고요. 요리 단편선이라고 해서 떡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올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춘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로맨스 단편 특집 해가지고 로맨스 단편 특집으로 만화를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단편은 총 3개 올린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나의 스마트 보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폰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들고 있던 폰이 갑자기 사람이 돼서 그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오래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폰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되게 잘생긴 남자애가 돼가지고 이 남자애랑 동거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 그쵸. 만화 초창기, 만화 도입부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이 남자가 되면서 여자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슨 게임을 좋아하고,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며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되게 여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여자애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얘가 좀 심상치 않은 존재인 걸 알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폰을 많이 만지잖아요. 물론 저도 폰을 되게 많이 만지거든요. 처음에 만화 초창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계획할 때 폰 게임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폰을 되게 많이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폰을 들고 다니니까 되게 폰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애인 이상으로 되게 많이 닿는 물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약간 의인화시켜 보면은 또 어떤 상황이 생길까? 그런 걸 발상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만화입니다. 큰 틀은 잡혀져 있어요. 큰 틀을 잡아서 기획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연재를 하는 거라서 큰 틀은 잡혀져 있고 이제 거기에 조그마한 에피소드들 있죠. 그거는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약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기간으로 따지면 올해 연말? 거의 그쯤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낙서를 하다 보는 게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뭐 팬아트든 뭐 무슨 그림이든 그리다 보니까 그게 점점 파생이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게 됐네요. 어느 순간부터. 앞서 학생
한때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뭐 게임 사이트 N사의 게임 사이트에서 이제 그게 이제 버섯 나오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게임 되게 즐겨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되게 즐겨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파생형으로 막 팬아트도 그리고 뭐 이제 그림 이렇게 이쪽 관련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N사의 이제 운영사님께서 쪽지로 이제 연락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쪽 만화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쪽 게임에 대한 만화를 한번 그려보지 않겠냐.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게임 캐시로 이제 고려를 받으면서 이게 그려보게 됐는데 그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이제 계약서도 쓰면서 한번 제대로 정식 연재를 해봐라 해가지고 돈도 받고 이렇게 연재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도 웹툰 작가의 발을 들이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요. 취미랑 실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제 한마디로 흥이 겨워서 이제 취미 겸사겸사 하면서 그린 거라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업으로 삼고 돈을 받으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걸림돌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마냥 즐겁진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특정된 기술일 수도 있으니까 딱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대견하다. 나만의 이제 기술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재밌어요. 주로 소재라기보단 되게 버스를 타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풍경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디어 하나하나 키워드가 딱딱 떠올라요. 그 키워드를 일단 무조건 다 저장을 해요. 메모를 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메모랑 메모 사이를 이제 제가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스토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또 살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화를 그리게 돼요. 주로 작가분들이랑도 가끔 모이기도 해요. 왜냐면 서로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도 카페가 따로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작가들끼리 모여서 뭐 술도 한잔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좀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누구나 알 수 있는 프로 작가분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신인 작가들도 이제 갓 데뷔한 작가들도 이제 모여서 게다가 현재 이제 부산시에서도 약간 웹툰을 주력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제 부산시장님이랑 웹툰 작가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무슨 미팅? 일종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해주고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 되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부산시장님께서 이제 그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만간 부산 시티 투어 버스 그쪽에 웹툰에 관련된 그림들이 몇 개 붙어서 이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칠 때가 정말 힘들어요. 모든 작가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아마도. 마감을 치고 난 다음에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날은 모든 기를 다 빨린 기분. 진짜. 그리고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체력 관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더라고요. 정말 급속도로 느껴져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젊으니까, 난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밤새도 괜찮아. 이러는데, 1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밤새는 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밤을 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성 작가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충고가 많이 운동을 하래요. 특히 이쪽 계열은 체력 싸움이래요. 가족들은 일단 주위에서 당연히 많이 응원을 해줘요. 크게 응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조용히 묵직하게. 그래도 이제 밤을 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수고했다면서 등을 한번 두드리고 가주시기도 하고.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을 안 하세요. 되게 다른 집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일을 할 때 막 간섭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어차피 네 몫이고 네가 살아야 될 인생인데 굳이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마인드예요, 되게.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그걸 옹호해 주시는 것, 크게 옹호해 주시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막 그쪽에 매진을 하거나 예, 좀 많이 이제 힘을 밀어붙일 때는 그래도 응원 한마디 정도는 해주세요. 그리고 주로 이제 되게 많이 힘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겠죠, 아무래도. 예, 되게 고날 때, 사람이 지치고 슬럼프도 올 때 항상 와서 이제 되게 밤 늦는 와중에도 와가지고 예, 되게 달래주고 가고 옆에 좋은 말, 좋은 데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지치곤 해도 좀 힘이 생기는 예, 그런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휴대폰 같은. 그쵸? 예.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 윤하 피처링으로 더욱 유명한 곡이죠. 바로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텅 빈 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니까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차갑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제가 약간 날씨를 많이 타요. 비가 오면은 정말 많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되게 먹먹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때 좀 약간 우울할 때 이 노래를 좀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약간 그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되게 노래가 듣다 보면 좋아요. 특히 비가 올 때 들으면은 이 우울적함도 약간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사장님한테는 그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그런 감수성을 일깨우는 노래라던가. 엄청 중요해요. 네, 감정 하나하나가 되게 스토리에 단어를 적을 때 되게 좌지우지를 많이 하거든요. 대개는 노래를 많이 듣고 좀 슬픈 스토리를 쓰고 싶어서 일부러 다 슬픈 노래만 다 틀어놔요. 일단 그다음부터는 그래야지 이제 슬퍼지면서 그 감성을 토대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이디어를 수집한 걸 토대로 스토리를 나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다가 콘티를 입히고 선 따고 재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거의 일주일 정도 들죠. 7일을 나누면 하루 정도는 쉰다고 가정하고 그중에 이제 거의 6일은 작업에 매진해야 해요. 사실은 작업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작업이 조금 밀리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제 마지막에 감당해야 할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 휴일을 버려야 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적막하니까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낮에는 좀 시끄럽잖아요. 거실 문 열어놓으면은 시끄러워요. TV 소리에 뭐 애들 떠드는 소리에 완전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못해요, 저는 작업을. 조용할 때 그럴 때 작업하시는 네, 거예요? 전부 다 취침할 때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지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쪼개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되게 애매한 게 일반 회사원들은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 그 다음부터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일어나는 기상시간 자유, 일하는 시간 자유, 밥 먹는 시간 자유, 모든 게 다 자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짬낼 수 있거나 쉬는 시간 만드는 건 제 몫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몫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좀 일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남자친구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들어와서 좀 쉬다가 다시 작업하고 이런 약간 일적인 능통성은 있어요. 그렇게 좀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쵸. 그게 이 직업의 좀 장점이에요. 당장 여행 가고 싶어요. 솔직히 여행을 지금도 계속 가고 싶거든요. 막막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여행 가서 그냥 이렇게 좀 마음 좀 트고 오고 싶고, 그 외에도 만약에 연재를 그만둔 다음에 좀 쉬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림 실력 좀 쌓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림이 실력이 좀 속도에 많이 좌지우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좀 쌓으면서, 실력 좀 쌓으면서 나만의 좀 디테일을 같이 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행 가고 싶고 이제 그림 실력도 쌓고 싶고. 네, 그런 나름대로 분들이 그림쟁이니까 네, 대부분 거의 다 고유만의 고유 그림체가 있어요. 이게 그림체를 조금 바꾸고 색감을 약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 그림 자체의 특징.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뭐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대충 누구누구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들도 고유의 약간 그림체, 선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보면 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되게 나름대로 바꾼다고 하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바꾸려고 노력도 해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색감 같은 거는 약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약간 묵직한 만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밝은 톤을 올려버리면 되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드라마도 보면은 볼 때마다 필터를 먹이잖아요. 약간 공포 영화나 공포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을 써서 약간 좀 묵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 만화마다 톤을 약간 다르게 작용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다 그런 걸 별개로 이 사람은 누구누구고 그냥 약간 이런 톤을 바꿔서 썼구나? 이런 걸 다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 작가분 중에서는 그 우라사와 나오키라고 해서 저 몬스터 아니면 20세기 소년을 그리시는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되게 여기서 이분 연출력에 되게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뭐 국내 작가분들 중에서는 국내 웹툰 작가분들 중에 제가 처음에 보고 되게 감탄을 많이 했던 게 하일권 작가님, 연재를 되게 많이 하셨던 작가님인데 이분은 이제 특유의 색감이 있어요. 이 색감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색감이라기보다는 스토리를 다 포괄한 색감. 한마디로 되게 묘해요. 이 만화를 보다 보면 만화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고 이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작가님 특유의 색감이 약간 묻어서 여운이 남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의 게스트께서는 첫 번째 선곡에 이어서 마지막 곡 역시 가수 페퍼톤스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돌 음악과는 또 다른 감성을 전달해서 많은 팬들의 귀를 적신 그들의 노래 땡큐 함께 들어보시죠.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못 자라나지만 이 노래가 가사가 되게 응원을 해주는 가사예요. 좀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가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지치거나 좀 힘들 때 뭐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씩 이제 좀 힐링을 받는 요소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좀 약간 드라마 같은 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약간 아직 그거는 제가 다 다룰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직은 그냥 단행본 하나만 내는 걸로도 좀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계속 꼬이네. 아까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풍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화를 그릴 때 스토리가 없는 만화도 분명히 그릴 때 재밌긴 하지만 또 사회 풍자를 하면서 그릴 때는 사람들이 아 그래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구나 공감을 해주고 같이 조금 박수도 쳐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뉴스를 되게 자주 봐요 제가. 네, 특히 정치 관련 이런 이제 지금 막 뜨고 있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약간 주의 깊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언젠가 만화를 그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알아둬야지 나중에 사회를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제 메시지를 함축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만화도 그리고 싶고 한번 여러 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일단 만화를 한다면 단행본을 한 좀 소박한 꿈이긴 한데 10권 정도 내보고 싶어요. 굳이 지금 연재하는 만화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 그냥 아 나중에 제 책장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제 만화가 꽂혀봤으면 좋겠어요. 네. 직장이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음악도 해보고 싶고 사실 음악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영상을 좀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어릴 때 꾸던 꿈이었는데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림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음악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되게 접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약간 음악도 배웠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악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취미로 약간 기타도 배우고 있고 겸사겸사 이제 많이 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언젠간 이거를 이제 다 습득을 한 다음에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간에 되게 포기를 많이 할 뻔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프로가 됐을 때는 괜찮은데 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진입 장벽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지간하면 다 노력은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다들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다 이제 멋진 사람들이 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막상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말을 평소에 안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집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만 말을 하잖아요. 녹화에 다시 해보고 싶네. 그래도 이제 되게 기분이 묘하고 다시 해보고 싶어요.